첫 번째 달려보죠. 화장실 불법 촬영입니다. 자, 불법 촬영범을 피해자가 직접 검거한 통쾌하고 훈훈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계단을 저렇게 내려가는 남성, 화장실 앞에서 두리번 하죠. 살금살금 여자 화장실 문을 붙잡더니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잠시 후 무인 점포에서 나온 여성 화장실로 들어가는데요. 얼마 안 있다가 벌컥 문이 열립니다. 자, 안쪽 문도 열리는가 싶더니 휴대폰을 든 여성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데 그놈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빼앗겼던 겁니다. 빨리 주세요. 이거 내놔, 내 거야. 발버둥 쳐보지만 실패. 여성이 그놈을 밀치고 들어가자 그놈도 따라 들어가는데요.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언제 올까요? 안 오시나요? 경찰 안 오는군요. 아닌데 지금 일단 지금 두 손을 모으고 경찰이 이제야 왔습니다. 역시 조금씩 늦었어요. 자, 위험했지만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도찰범 제보자가 보고 단번에 누구인지 알아봤다는데 아는 지인이라도 됐던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전에도 불법 촬영이 의심돼서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19일 대전의 한 무인 매장에서 일어난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인데요. 이곳은 상가 건물 한 층이 통째로 무인 매장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사장인데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을 붙잡았다. 이런 연락을 받고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옆 칸에서 휴대전화를 내밀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걸 목격을 한 겁니다. 손님은 얼른 나와서 숨어있던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요. 남성을 매장에 잡아두고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제보자에게도 연락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과 제보자가 도착하고 나서 남성이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는데 제보자가 단번에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봤던 겁니다. 지난 8월에도 이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다른 여성 손님이 목격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불법 촬영이 의심이 돼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붙잡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덜미가 잡혔던 겁니다. 이 남성은 여성 손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술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19살이고 인근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했고 이전에도 6번이나 이 화장실에 왔었다고 다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다음 얘기도 있죠. 근데 일단 지금 제보자분의 주장입니다만 경찰의 대응이 좀 미온적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지난 8월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이 제보자 말에 따르면 경찰이 이 불법 촬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수사하기 너무 바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게다가 어차피 지금 제보자분은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경찰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물론 경찰 얘기는 이제 불법 촬영의 피해자는 아니라는 얘기겠지만 이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저 건물을 통째로 임대를 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불안해서 이용객들이 지난 8월 사건 같은 경우는 환불을 다 해줬던 적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분명히 피해자다 이렇게 또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내 차에서 내리세요. 한문철 TV 영상 만나보시죠. 운행하시면서 지금 이거 영상 켜놓고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이게 맞다는 거죠? 알아서 하시고 내리세요. 손대기 싫으니까 내리세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든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 알아서 하시고 일단은 제 차에서 내리세요. 영상 찍으셨고 차 번호 얘기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내리세요. 뭐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시비 거는데요? 내리세요. 저는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아니 내리라고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알잖아요. 가져가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운전하면서 TV를 보시면서 운전을 하셨고 그러니까 하라니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제가 내 차라니까 내 차잖아요. 내 소유는 내 차잖아요. 개인 사업자 내 차잖아요. 하라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내리세요. 아주머니 내 차 아닙니까? 내리세요. 자, 이 영상에 달린 댓글 중 현직 택시기사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나도 택시 몰지만 넌 진짜 택시 운전하면 안 되겠다. 아니, 영상 보니까 도로 복판인 것 같은데 무작정 내리라고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자, 이게 내리세요. 내 차니까. 자기 차가 아니에요. 택시잖아요. 택시라는 점을 간과한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여성 승객의 주장입니다. 보이기도 하지만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불렀고 택시를 탑승해서 가는데 운전 중에 계속 영상을 보길래
말이 그거예요. 영상을 좀 끄면 안 좋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신호 대기하는 뭐 중간쯤에 대기해놓고 갑자기 뒤로 돌아와서 내리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돈도 안 받겠다. 이거 개인 택시니까 내 차고 당장 내리라라고 해서 결국은 내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또 별다른 조치 없이 택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 날 보니까 앱을 통해서 택시 요금은 결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문제를 하나 법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뭐 택시 기사든 일반 운전자든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보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뭐 범칙금이나 이게 가능하고요. 특히 택시 기사는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택시 운송사업법상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승차 거부도 하고 또 행정처분 받으면서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택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쉽게 저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차가 아니고 택시예요. 무슨 자기 차입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창밖으로 후두둑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빌라 창문이 슬쩍 열리더니 뭔가가 휙 창문 밖으로 투척 하얀 물체가 현관에 저렇게 툭 떨어집니다. 자, 며칠 뒤에 또 창문이 빼꼼 열리더니 소심하게 닫는데 이번에도 작은 물체가 툭 집 창문 앞으로. 자, 옆 빌라에서 누가 자꾸 쓰레기를 던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자, 양 변호사님,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면 제보를 하셨겠습니까? 일상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2023년부터 최근까지 저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보를 주신 분은 자녀들과 남편과 함께 인천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 마당이나 옥상에 휴지,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가끔 떨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그냥 날아온 줄 알았답니다. 바람에 날려서. 그래서 CCTV는 이제 도둑 걱정 때문에 단독주택이니까 달았는데 어느 날은 소주병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건 날아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저게 보신 것처럼 이웃 빌라의 한 집에서 창을 열고 쓰레기를 버렸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한번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 와서 조사하는 와중에도 뭐 고구마 껍질 같은 걸 집어 던졌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지난 19일에도 또 쓰레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자, 오 교수님 저거 보세요. 소주병. 저거 맞으면 어떡합니까? 저게 이제 아주 심각하죠. 저게 던지는 사람은 그냥 던질지 모르지만 맞는 사람은 치명적인 어떤 그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 제보자에 의하면 이 집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원한 관계도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하도 이상해서 이웃에게 물어보니까 원래 그 집 사람들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 아이고. 제가 볼 때도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피해를 받은 그 사람들은 이 제보자의 집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집에도 던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벌금까지도 받은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제보자라든가 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데서 앞에 있는 사회적을 빼고 그냥 부르고 싶은 그냥 동물.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가 아니냐. 더불어 사람들과 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동물. 자, 다음 이어가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가 아니라 뿅입니다. 황당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난간으로 날아든 까마귀. 자,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 마냥 주변을 쑥쑥 둘러보는데요. 아래쪽 난간으로 저렇게 딱 내려가더니 계단 쪽 꾸러미를 막 응시하고 있어요. 먹을 까. 갑자기 택배 쪽으로 딱 오더니 저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낚아채고 팍팍팍팍 힘차게 날아가 버립니다. 자, 지금은 없어진 글로벌 픽에서만 보던 해외 토픽을 제보 영상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자, 까마귀. 우리가 새 조류에 대해서는 약간 새 머리 뭐 좀 지능이 낮다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까마귀는 다릅니다. 조두. 예, 그렇지만 까마귀는 훈련이 됐다면 6, 7세 정도가 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5살 정도 아이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침팬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원래 택배를 배달했다고 하는데 택배가 자꾸 없어지길래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상 CCTV를 보니까 까마귀가 저렇게 가져간 거예요. 세상에. 까마귀가 너무 머리가 좋은데 먹이를 가져간 건 아닙니다. 까마귀 사실은 골프장 같은 데 가면 까마귀가 돈도 가져갑니다. 먹을 것도 가져가지만요. 까마귀가 돈도 알아요.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가져가 버려요. 뭘 가져갔냐면 먹이는 아니고요.
파우치 가방을 지금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 머리 좋은 까마귀 네가 필요 없는 거니까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까마귀가 돌아다니다가 아이 그래 주인아 다시 돌려줄게요 라고 지금 마음 먹고 이 영상을 좀 올린 거라고 보입니다. 사건 반장을 볼까요? 까마귀가 보면 까마귀야 내 말을 못 알아듣겠지만 돌려주면 어떻겠니?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연. 죽 써서 개 준다더니 점점.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집단 지성의 판단을 원하십니다. 네, 제멋대로인 딸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사연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사연자에게는 20대 중반인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집안에서 첫 번째로 태어나서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애지중지 키웠다고 해요. 딸은 올해 타지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한 뒤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연자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것도 동거를 한 지 이미 서너 달이 됐고 집에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고 좀 제대로 본격적으로 동거를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사연자는 반대를 하고 싶었지만 이 고집이 센 아이의 뜻을 꺾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빨리 결혼을 시켜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자가 적어도 1년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고 달랬지만 이번 추석에도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고요. 이번에도 딸을 못 이기고 결혼 준비를 좀 천천히 시작을 해보려고 남자친구에게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상대방 어머니가 모르셨어요? 애들 임신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미 임신한 지 2개월 정도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연자가 허탈해서 어차피 임신한 거 배가 부르기 전에 빨리 결혼하자 했더니 딸이 또 이번에는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 살 빼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딸과 매일같이 싸우느라 너무 지친다는 사연자가 이번에도 맞춰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빨리 결혼을 강행을 시킬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오늘 사연자의 특별한 부탁으로 박지훈 변호사와 백다혜 아나운서가 대신합니다. 먼저 딸입니다. 엄마,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니고 속상한 것도 알아. 근데 어쨌든 일은 벌어진 거 아니야. 최선의 길을 찾아야지. 내가 엄마보다 진지해도 100배는 더 진지해. 배가 남산처럼 나온 상황에서 쫓기듯이 결혼하기 싫어. 아이 낳고 좀 홀쭉해지고 날씬해지면 그때 우리 상황도 좀 안정될 거고 그때 천천히 치고 올리고 싶단 말이야. 그게 이성적인 거 아니야? 화만 내지 말고. 동그라미. 이 구도 좋습니다. 자, 아이고 이놈의 가시나야. 엄마 아빠한테 석고 대전해도 겨우 봐줄까 하는데 누구한테 설교를 하나? 야 이 가시나야. 내가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이름을 다 해라고 치는 줄 알아? 그 나이가 됐으면 할 짓은 또 안 할 짓 가리면 살할까 아이가? 긴 말 필요 없다. 동네 우사 보기 싫으면 잔말 말고 당장 시고 올리라 이 가시나야! X입니다. 오 교수님, 좋습니다. 자, 오 교수님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딸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OX 문제니까 엄마 편을 들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딸 교육에 있어서 애지중지한다,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의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즉 어머니도 지금 잘한 게 별로 없다라고 봐요. 딸은 뭐가 저렇게 당당합니까? 그래서 둘이서 알아서 임신을 했으니 둘이 알아서 결혼을 하든가 말든가 결혼 비용을 맡겨놨어요. 식을 올려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애를 놓고 결혼을 하든 배가 부른 채로 하든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 식을 올려야 된다 이걸 갖다가 주장하실 것도 없고 네가 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제가 어쩔 수 없이 X를 한 건데 연기를 하다 보니까 X 이렇게 한 건데 아니에요. 제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자기 인생이거든요. 망신도 자기가 당하는 거고요. 만약에 어머니를 생각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억지로 강요한다 해서 결혼식이 제대로 진행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머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놔두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래서 결혼식 안 할 거예요. 못 올리고 그냥 평생 살아라 그래요. 자, 양 변호사님.
따님이 주관이 좀 뚜렷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상태에서 따님이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좀 망신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바람에 그래서 이중으로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마음 비우시고요. 딸이 원하는 시기에 애 낳고 애 키워서 자기들이 집장만 하고 살림도구 다 장만하고 지들이 결혼식 준비 치를 그렇게 도움 없이 할 준비가 되면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따님 뜻대로 나중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자, 백다희 아나운서 근데 나중에 딸이 애를 낳고 친정엄마한테 와가지고 내 애 좀 봐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좀 단호하게 할 것 같고요. 저도 딸이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본인 마음대로 할 거면은 결혼식도 집도 뭐 가구도 전부 다 본인 돈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지원을 안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딸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은요. 김영환님. 본인 인생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세요라고 하셨고요. 경님 지원해주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행복마미님도 딸은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철이 들 수 있게 들어주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